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오늘 강의 대상 선정된 사건은 종별 아파트 감정가 12억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2023 타경 2318 서울 서부지법 채권 청구 금액 4억 감정가 대비해서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취하 가능성 참고해서 판단하시라고 항상 청구 금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주민력 전입,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확보해놓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 배당 신청을 해야 우선 변제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드물지 않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한다든지 본건처럼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까지 받고 배당 요구 신청을 또 안 하는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됩니다.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종별 아파트, 그 다음에 청구 금액 취하 가능성,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행사 여부 또는 종기 후 배당 신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민국 전체 어떤 지방에서 지금 정경사TV 조회 지역을 보니까 제주도까지 막 나오고 있고 미국, 캐나다 어디에 소재하든 최종적으로 권리 분석은 동일합니다. 같은 법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 차이 나는 거는 시세조사 현지 사정에 특유한 시세 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내용들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건물 전용 면적이 28.37평, 대개 공유 면적이 6평에서 7평 더해지죠. 7평, 35평형. 이 감정평가서 열람하시면은 전유 면적 있고 공유 면적이 있습니다. 공유 면적 더하시면 된다. 몇 평형. 토지 면적. 내 땅 위에 지어진 아파트다. 토지 면적이 있어야 된다. 지분권이. 대지 지분권. 11.7평. 아주 적지도 않고 대개 재개발 재건축이 내 집보다 더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20층, 50층 고층 아파트로 지문 질수록 용적률이 높게 적용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재개발 재건축할 땐 어떤 메리트가 덜 하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거주하시기에는 생활 편의 시설이니 잘 돼 있으니까 좋지만은 추후에 자산 증식 측면을 생각하는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좀 덜합니다. 소재지는 합정동 467 동원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단독동 아파트입니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진행하면서 어떤 증액 요인이 있고 감가 요인이 있고 약간의 마포 지역에 소재하면서 아까 위치 보니까 더군다나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지 규모까지 구비된 한 500세대 이상 최소한 하고 현대나 삼성, 롯데 등 이름 있는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면은 증액 요인이고 약간의 감가 요인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사항을 보니까 복잡합니다. 이 대개 한두 줄로 끝나는데 이 본건은 모 씨가 임차인인데 권리신고서에 따르면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만 주장한다고 함. 또 1차 증액분이 7천만 원, 2천만 원 각 증액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2020년 5월 4일. 2차 임대차 계약. 이 문장으로 대해서 복잡한데 이런 경우에 복잡하면 대개 어떤 경우가 전개가 됩니까? 복잡하면 혹시나 내 입찰보증금 떼일까 피해가자. 특히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세입자 한 20명, 권리분석
계획하고 배당표까지, 배당 순위까지 작성이 완벽하게 돼야 내가 10억을 주고 이 아파트 샀는데 14억을 주고 샀는지 16억에 주고 샀는지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또 즐비합니다. 재경매 들어가는 사건이. 재경매 들어갔다는 거는 이런 경우에 요번에 만약 입찰 보시면은 9억 7,800, 9,780만 원 남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매 노하우나 경매 경력이나 법률 전공했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늦게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내 컨텐츠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까 판단하면서 성실함밖에 없다. 혹시라도 어떤 변동된 개정된 법률이나 개정된 제도가 있으면은 다시 검색해보고 해석하고 대법원 판례라든지 다툼이 있는 부분은 판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완을 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만들면은 경쟁력이 있겠지 하고 만드는데 초기 구독자 여러분 중에 그 심정을 알아주시고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 받을 때 용기가 저절로 납니다.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입찰 보증금 9,700만 원이 어떻게 소중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분하게 강의, 뭐 잔재미는 저희 정경사 TV에도 쇼츠 영상 많습니다. 쇼츠 영상에는 어떤 그 제도 변화나 어떤 변동된 제도, 또 매입 시기, 부동산 어떤 그 트렌드, 추세선, 그 주식에서 중장기 이동선 최저점 돌파, 최고점 돌파 어떤 시점. 하지만 이 강의는 약간의 지루함을 감수하시고 내 돈 9,700만 원 이 소중한 거에 비하면은 이 한 20분 정도 오늘 강의는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투자하시는 거 아껴 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 임대차 관계가 복잡할 때는 말소 기준 권리 제일 위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조모 씨 그 근저당권 2020년 2월 19일 설정 최고금액 4억. 2020년 2월 19일이 가장 중요하죠. 말소 기준 권리. 근데 여기 이 본경매에서 희한하게 근저당권자면 임의경매인데 강제경매로 들어왔습니다. 사유가 있겠죠, 이게.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차이는 강제경매는 뭐 소송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든지 공정증서로 집행문을 부여한 채무 명의를 득해서 들어오는 게 강제경매고 취하를 할 때 강제경매는 최고가 매수인거인 동의 없이는 취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좀 더 경매를 절차를 취소하는데 조금은 어렵죠.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지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되는지 이 채권계산서가 설정 최고금액이 4억이면은 4억을 꽉 채워서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4억에 대한 채무명의를 득해갖고 공정증서나 판결문 득해갖고 그걸로 들어왔는지 이 말소기준 권리로 생각하면은 이 다행히 본인 명의로 2020년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없다고 하는 가정하면은 2023년이면 훨씬 불리하죠. 이 국민카드도 앞서고 압력, 마포구 어떤 지방채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앞섭니다. 자, 보면 원계약 1차, 2차 전부 다 전입일자는 앞섭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앞서는 거죠. 대항력은 2차, 3차 보증까지 총액 4억 4천만 원인데 전부 왔습니다. 2차, 3차 확정일자가 후순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확정일자가 후순이면은 배당 신청해도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전부 다 앞섭니다. 이 주민등 전입일자는 1차 원계약 2014년, 2016년 5월 앞서죠. 2020년보다 2018년.
대항력이 있으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차 기간 전부 낙찰자한테 승계시키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아까 주요 사항하고 이따 물건 명세도 보시면은 전액 인수가 되는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꺼번에 빠른 말로 결론을 탁 던져놓으면은 머리에 남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과서 이 경매 강의 하시는 분들 그 출신 분야별로 캐릭터 특색들이 있습니다. 법조인들 소송관계, 승소율, 법무사, 등기, 예규, 통첩, 규칙 어떤 미세한 조각조각된 분야 저희가 지금에도 법률전공하고 경매에 대한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축적이 돼 있어야 경매에 특유한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추출을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한강 딱 보이고 이 절두산에 그 저기 천주교 성지 순교 성지 있고 가깝습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자, 이게 규모 있는 그런 아파트면은 옆에 청아맨션 이랑 한꺼번에 재건축이 들어간다든지 한 3,400세대 정도만 들어가도 또 다르죠. 이 저기 가치평가에서 뭐 위치 뭐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강변 강변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망권에 들어가는지는.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그 이 한강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황조사서 이 개시결정 떨어지고 유치권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개시결정 떨어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배당 요구 종기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종기 공고를 내보내면서 법원 직원이 현장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점자로 등재하고 열람자료 첨부함 폐문 부재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대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업무 시간에 갔는데 그렇게 업무 시간에 아주 노년층 외에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입세대 열람 하겠고 전입일자 기록한 게 전부입니다. 자, 물건명세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주택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에 의해서 기재된 서류입니다. 1차 3억 5천, 2차 4억 2천, 3차 조금씩 증액되고 4억 4천. 전입일자는 전부 앞서는데 확정일자는 2차 3차는 뒤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주요 사항하고 물건명세서는 경매기일 일주일 전에 갱신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경매일자 한 번 열람했다든지 어떤 사이트를 본다. 유료 사이트 비싼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공부 어떤 거죠? 등기부등본이나 그 전입세대 열람원 이런 거 저작권 보호 받습니까? 저작권 보호하고 연관없이 예전 30년 전부터 아날로그 시대 때부터 바로바로 베껴갖고 분쟁 지금 뭐 옥션 가장 비싼 가이드 그 시절부터 서로 베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특히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보지 마시고 한데 일정에 따라서 한번 유찰되고 다음 유찰되고 할 때 물건명세서 변동되는 거 항상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 문건 접수 내역에서 어떤 새로운 권리 신고나 교부 청구, 국세로 추정되는 뭐 국공공 교부 청구 등 거 살피셔야 됩니다. 자, 이 본건에서는 감정가 12억 2,100만 원, 물건이 90%면은 이게 마포구에 소재한다 해서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 지금 그 위치한 아파트 매매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마포구, 마용성, 마포구 용산, 성동 그 어떤 그런 데로 지금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는 지역은 강남, 서초, 마용성, 자기 자본 비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고금리 때문에 피눈물 나는 지역은 영끌 세대가 주로 집중 매입한 그런 지역. 강북, 노원, 노도강, 도봉, 은평 이런 지역에서 그런 데로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냥 이자 동원 능력을 총동원해서 매입한 경우 한동안은 야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입니다. 바로 잘못된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4% 5%못 가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에 따라서 지금 낙찰가율이 높은데 여기에 그 저렴한 경매 사이트 보시라 그러는데 예상 낙찰가 이거 뭐 AI가 곱하기 90% 해서 기록을 하는 건지 11억의 예상 낙찰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도 권위 있는 유료 사이트 정도면은 예상 낙찰가를 그냥 산정하진 않았을 텐데 커다란 오산입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항상 본인이 내가 해석 능력 나 나름대로의 지금 정경사 TV 초기 영상에서 특히 재경매 손해보지 마시라고 덜 벌든 더 벌든 그건 차후 문제다. 얼마든지 벌면 됐죠. 손실 나는 게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집중해서 많이 다뤄놨습니다. 한 50개 영상까지는. 보시면 거의 어떤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가 망라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습득을 하시고 예상 낙찰가 이런 거 함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해석 능력, 어떤 구성, 각 아까 말한 물건 명세서나 뭐 임차인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배당 종기, 행사 여부,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일부 또 증액이 됐는데 또 일부는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 있고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또 신청한 건 없는지 그러니까 전부에서 본인이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단순 그 뭐 마포구 90% 하면 10억 9,900 11억 비슷하죠. 이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냥 곱하기 90% AI가 인공지능이 산출한 예상 낙찰가 같습니다. 자 인수되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4억 4천만 원 내누리 없이 1차 2차 3차 했는데 전입일자 대항력이 발생되는 전입일자는 1순위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전부 앞섭니다. 총액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럼 11억에 산다 할 경우에 4억 4천을 빼야겠죠. 그럼 6억 6천만 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6억 6천만 원에다가 4억 4천 더하면 11억이죠. 정상가에 사는 겁니다. 정상가인지 아닌지는 현지 목적 부동산 인접지 중개사 사무실 가서 2건 이상의 급매물을 수집하시면서 근처 정보도 더 아시고 깊숙이 아시고 그 지역의 어떤 흐름 최근에 얼마였는데 어떤 트렌드 어떤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아시고 입찰가 정하시면 실수 안 하십니다. 자, 이 본건은 두 번 더 추가 유찰이 돼야 최저가 6억 5천 5백만 원 나옵니다. 여기다 4억 4천 더하면 10억 상회하죠. 10억 8천. 10억 8천. 이 비싼지 안 비싼지 급매물 2건 수비하시고 그리고 본건 같은 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채권자가 단순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강제미 신청했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 4억 4천 인수하더라도 훌륭한 일반 매매로 전환 처리가 가능한 건입니다. 이 정경사TV 권리분석 별도로 접수받고 그 경매 개시결정 떨어지고 낙찰된 후에도 대금 납부 바로 전일까지는 소유자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고 강제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 이의예소를 제기해서 최고가 매수인 동의 없이 경매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까지 겸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